지치는 은둔 생활, 낮술 마시는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오늘이 북한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성 대표님, 오늘 10월 10일 이른바 쌍십절인데 북한에서 이 쌍십절이 얼마나 큰 국경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10월 10일 하게 되면 조선노동당이 창건된 날인데요.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부자 생일 다음에 큰 의미를 두는 날인데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게 그 호칭이 원래 9월 9일 날은 그 북한에서 이게 국경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억양을 하게 되면 10월 10일도 쌍십절이 아니라 십십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발음상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걸 당창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10월 10일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아무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은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긴 한데 그때마다 좀 시기시마다 다른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 국제 환경에 따라가면은 그런 사회의 그런 여론이라든 그런 걸 보면은 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번에 큰 의미 뒀다는 것이 김여정을 바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려놓은 이것이 계기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기는 한데 저희가 기습 도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애초에 저는 오늘까지는 그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잔뜩 도발하려고 기대할 때는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 안 하고도 효과는 벌써 다 챙겼습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이나 한미 국가 당국에서 오늘까지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발하면은 전략적으로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을 소위 비축해 놓기 위해서 엊그제 이 당의 그 간부들 다시 교체하고 내부 정비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또 18일도 중국에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진핑 2가 출범하는데 뭐 사실 중국의 행사마다 도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행사는 시진핑한테 진짜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의 정권을 다시 다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까지 좀 넘기지 않을까. 근데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항공모함이 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미국의 핵 잠수함이 오는데 여기 토마호크가 실려 있는데 이게 한 20발 정도 가지고 한 두세 발만 가지고도 평양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발 가능성은 한 25, 6일이나 11월 초에 가면은 트럼프가 이제 한중일 순방을 하거든요. 이때 그 직전에 할 가능성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더라도 물론 대화도 물밑 대화도 하고 이달 중순에는 양국 간의 그 비공식 접촉도 있는데 또 카터 대통령도 중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장이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결국 도발은 하긴 할 것이다. 만약에 도발을 안 하려면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도발 없이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긴장이 계속되는데 결국 도발은 지금 오늘 내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까지 북한은 잠잠합니다. 아까 잠깐 김여정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부터 이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백두혈통인데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초고속 승진을 했고 반면 그의 조카인 김한솔은 괴로움을 토하고 있다는 전언이 들립니다. 먼저 김한솔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벌써 저게 이제 7개월 꽤 된 얘기인데 최근에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김한솔 관련 보도가 쏟아지거든요. 홍 박사님. 본인이 은둔 생활에 지쳐간다 이런 전언이 들립니다. 글쎄 이게 뭐 소위 김한솔의 도피를 도와주고 망명하는 거죠. 망명을 도와주고 그리고 신변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홈사이트에 이제 4줄짜리 그 메시지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김한솔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낮에는 술도 먹고 저 젊은 친구가 24살입니다. 예. 24살인데 지금 몹시 좀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글쎄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왜냐하면 천리마 민방위 자체의 정체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김한솔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벌써 거의 반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변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김한솔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일체 저렇게 화면을 띄운 거 외에는 어디 있는지 동향이 파악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안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쇼핑이나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24살의 젊은 청년이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아무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낮에 낮술하고 그래서 이 뭔가 뻐젓한 망명처를 찾는 게 아닌가. 근데 해외에서 망명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나라도 없고 하니까 한번 저런 메시지를 띄운 게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실제로 철통 같은 신변보호가 마치 감옥 생활도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 김한솔 자체를 이게 보호하고 있다는 천리마 민방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이게 천리마라는 상징성 자체가 북한을 미화분식했던, 다시 말해서 북한 역사에서 있어도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민방위라는 것 자체도 이렇게 사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김한솔을 보호해서 일단은 보호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갖다 놓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보호를 계속 유지하자면은 돈이 아마 상당히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제한점도 왔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김한솔 자체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선뜻 망명을 받아들인 나라도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걸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 김한솔이는 뭐 예전에 마카오 호텔에서 일했을 때가 뭐 자유롭고 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땐 김한솔이가 호텔에서 일했겠습니까? 카지노에서 놀았겠지. 아마도. 네, 아마 그런 과거를 돌이킬 정도로 상당히 심층적으로 이렇게 고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김한솔이가 과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네, 그것도 저 자체도 궁금합니다. 근데 혹시 아까 뭐 김 대표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망명을 선뜻 받아들인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들 포함해서 김한솔을 신변을 제대로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정부는 받아주려고 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근데 김한솔이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전 오히려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김한솔은 사실 우리 정부의 큰 자산이 되잖아요.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유고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야말로 혈통으로 보면은 장자로서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니까 대를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결국 자유민주주의로 통합하겠지만 잠시 뭐 그 잠정 통치를 할 때 김한솔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한솔은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한 그렇죠. 자산이 되니까 우리 정부는 충분히 우리 정부로 망명하겠냐 물어봤을 텐데 저는 본인이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받아줘야 되는데 미국도 왠지 아니면 본인이 안 갔든지 그러고요. 지금 제일 알려지기로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때 감사의 표시를 한 걸로 봐서 네덜란드가 중간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마카오에 살다가 대만 타이베이를 통해서 그렇죠.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최종 목적지 또는 그 전의 목적지로 간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지금 김한솔의 행방은 네덜란드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도와줬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분당에서 피살된 이한영 군의 그 누이 이남옥이 프랑스에 산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남편이 정보기관에서 일한다 그래서 그 프랑스가 관여돼서 프랑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럽 쪽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네요. 유럽 쪽이 가능성이 크고 캐나다는 거절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김한솔이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시옹스포에서 루앙이라는 도시에서 그 학교를 르아브른가요? 거기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불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가능하다면 저 친구를 우리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전 제일 좋을 것이라고 보고
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천리마 민방위가 우리 국정원일 가능성도 전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김한솔이 한국에 오길 원치 않지만 우리가 신변을 보호해서 언젠가는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나서지만 한국에는 본인이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라고 얘기를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보호하고 있다면 북한이 얼마나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따라서 김한솔 군이 한국을 원한다면 데려오겠지만 원치 않는데 우리 정부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3국에서 한국이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한솔은 지금 은둔 생활에 낮술까지 마시면서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김정남이 굉장히 기습적으로 피살을 당했잖아요. 네. 그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당연하죠. 지금 다음에 타깃이라고 하면 당연히 김한솔이겠죠. 일단 김정은 입장, 김정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 북한 정권에게 일단은 이게 영수죠. 이 입장에서 보면은 김한솔은 일단 원한을 산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느 모퉁에서 누군가의 후원이라든가 그런 단단한 그런 게 이 발판만 마련이 되면은 얼마든지 반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기 때문에 김한솔에 대한 위험성을 어떻게 보면 김정남보다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그렇죠. 답답하고 두렵고 김한솔처럼 북한 당국을 피해 은둔하는 인물들의 속내는 어떨지 지난 2013년에 말이죠. 숙청당한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북한을 피해 이런 생활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저 아는 지인으로부터 지금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빨리 튀라고. 러시아에서? 네, 숨어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사진이 이제 수배가 이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예. 출국 도장을 찍어주는 그 담당자가 찍질 않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이제 공항 경찰이 이제 나타나고. 잠깐 다른 사례를 봤지만 다시 김한솔 얘기로 오면 김 대표님도 탈북했을 때 과정이 당연히 순탄치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포감이 조성되는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차라리 아무런 그런 사회적 직급이 없이 평범하게 살다 나오신 분들은 여기는 물론 중국에서 위험도는 높지만 이게 좀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는데요.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직급이 높을수록 심적 고충이 많거든요. 일단은 이게 건너간 다음에 중국에서나 삼국에서 자기 자신이 이게 결심을 내려야 될 때 가족들이 거의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빌미로 잡아서 할 때 그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게 되지만 그때 영단을 내릴 때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북한의 일단은 이게 내부의 권력 구도라든가 모든 유착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또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제3국에서 나와 있지만도 항지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고 언젠가는 자기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도미노 현상이잖아요. 한 사람 치면은 다 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고 할 때 내가 스스로 이게 섣불 치고 불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도망칠 확률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최근에 보면 고위급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한솔이 말씀처럼 유럽의 국제학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에 대고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김한솔이요? 예. 김한솔 자신은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 것 자체를 드러내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오질 않겠고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저렇게 천리마 민방위 사이트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괴로우면 결국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순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순리라고 보고 결국은 남북한도 북한 무너지면 우리가 통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통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까지도 있지만 결국은 김한솔 군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김한솔 군에 대해서 김정은이 그렇게 노리는 이유는 저 친구가 김씨 집안의 장손이기도 하고 김씨 집안을 보면 김정일이 본래 정실 부인은 김영숙이라고 있어요. 김영숙이 설성 춘송의 엄마입니다. 근데 설성 춘송은 딸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가부장적 사회니까 딸들이니까 위험성이 좀 덜한 거고 그러나 한솔이는 장자의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김한솔의 할머니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성혜림도 사실 정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정은이 자기 어머니도 고용이도 정실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훨씬 더 정통스러운 김한솔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숙적이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니까 김한솔은 갑자기 그런 공포감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위태롭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이 지쳐가고 낯술도 한다 뭐 이런 전언이 들리고 지쳐가고 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진짜로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가 나서서 이렇게 좀 어느 활동 공간을 좀 주고 그리고 이를테면 미국이라 그러면 CIA가 아주 긴밀하게 보호해주면서 활동을 보장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 박사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 김한솔 보도가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김정은이 이번에 뭐 발표됐던 뭐 당 중앙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다 친정체계 제사람 심기에 나서니까 김한솔 반대급부로 이렇게 되다간 김정은이 완벽히 체제를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김한솔 측에서 목소리를 낸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친구가 원래 정치학 전공했으니까 시영스포가 정치대학이에요. 예. 제가 구체적인 전공은 모르겠지만 정치대학이기 때문에 정치에도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통일한국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토로한 적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 군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 그러면 대단히 명석한 거고요. 그 시영스포라는 학교가 프랑스에서도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김한솔 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을 정치국 후보위원 정도로 그거는 거의 부총리급 그 정도로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조카에 대해서는 이제 신변의 위협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정은이가 따지면 김정남의 존재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고요. 김정남이는 성혜림이 이게 김일성이 인정하지 않은 며느리였고 공식적으로 결혼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이 김정남이나 김한솔의 존재 자체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부가 수립될 때 이 김한솔이 김일성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럴 정도지. 누구나 다 김한솔이 지금 어디 마카오에 있다. 김정은의 대안으로서 김한솔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워낙 절대 권력이다 보니까 한 채 빈틈이 없기 위해서 김한솔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다. 말씀 좀만 받아주시면 김수정 대표님. 진짜 북한에서는 김정남은 물론 김한솔의 존재 뭐 지금 저렇게 은둔 생활에 지쳐간다라는 소식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를 거고요. 그러나 고위층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천리만 민방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다 돼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현 상황에서 김한솔이가 그 어떤 나라의 보필을 받거나 뭐 이런 정치 무대 다시 말해서 북한의 뭐 그 망명 정부가 수립되거나 할 때 그런데 활용 가치로서는 전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먹을 그런 입지도가 낮기 때문에 김한솔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북한의 김한솔이 본인의 이 은둔 생활에 지쳐간다, 나술까지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또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전문가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한테 진짜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의 정권을 다시 다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까지 좀 넘기지 않을까. 근데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항공모함이 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미국에 핵 잠수함이 오는데 여기 토마호크가 실려 있는데 이게 한 20발 정도 가지고 한 두세 발만 가지고도 평양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도발 가능성은 한 25, 6일이나 11월 초에 가면은 트럼프가 이제 한중일 순방을 하거든요. 이때 그 직전에 할 가능성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더라도 물론 대화도 물밑 대화도 하고 이달 중순에는 양국 간의 그 비공식 접촉도 있는데 또 카터 대통령도 중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거기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장이 연말까지 계속 가면서 결국 도발은 하긴 할 것이다. 만약에 도발을 안 하려면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
도발 없이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치는 은둔 생활, 낮술 마시는 장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오늘이 북한에겐 특별한 날입니다. 그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성 대표님, 오늘 10월 10일 이른바 쌍십절인데 북한에서 이 쌍십절이 얼마나 큰 국경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10월 10일 하게 되면 조선노동당이 창건된 날인데요.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부자 생일 다음에 큰 의미를 두는 날인데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게 그 호칭이 원래 9월 9일 날은 그 북한에서 이게 국경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억양을 하게 되면 10월 10일도 쌍십절이 아니라 십십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발음상 문제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걸 당창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10월 10일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아무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은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두고 있긴 한데 그때마다 좀 시기시마다 다른데 이번에도 역시 지금 국제 환경에 따라가면은 그런 사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긴장이 계속되는데 결국 도발은 지금 오늘 내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까지 북한은 잠잠합니다. 아까 잠깐 김여정 얘기도 하셨는데 이제부터 이 인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백두혈통인데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초고속 승진을 했고 반면 그의 조카인 김한솔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전언이 들립니다. 먼저 김한솔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Yeah. 벌써 저게 이제 7개월 꽤 된 얘기인데 최근에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김한솔 관련 보도가 쏟아지거든요. 홍 박사님. 본인이 은둔 생활에 지쳐간다 이런 전언이 들립니다. 글쎄 이게 뭐 소위 김한솔의 도피를 도와주고 망명하는 거죠. 망명을 도와주고 그리고 신변도 보호해주고 그리고 여론이라든 그런 걸 보면은 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이번에 큰 의미 뒀다는 것이 김여정을 바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올려놓은 이것이 계기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뚜렷한 도발 징후는 없기는 한데 저희가 기습 도발 가능성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애초에 저는 오늘까지는 그 도발할 가능성 크지 않다고 봤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잔뜩 도발하려고 기대할 때는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 안 하고도 효과는 벌써 다 챙겼습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이나 한미 국가 당국에서 오늘까지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발하면은 전략적으로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을 소위 비축해 놓기 위해서 엊그제 이 당의 그 간부들 다시 교체하고 내부 정비하는 지금 시간을 갖고 또 18일도 중국에 이제 전당대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시진핑 2기가 출범하는데 뭐 사실 중국의 행사마다 도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이번 행사는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천리마 민방이라고 하는 그 기관의 홈사이트에 이제 4줄짜리 그 메시지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김한솔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 낮에는 술도 먹고 저 젊은 친구가 24살입니다. 24살인데 지금 몹시 좀 괴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글쎄 그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왜냐하면 천리마 민방위 자체의 정체도 지금 불분명해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김한솔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벌써 거의 반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변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김한솔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일체 저렇게 화면을 띄운 거 외에는 어디 있는지 동향이 파악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안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쇼핑이나 그런 것도 전혀 못하고 24살의 젊은 청년이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아무 외부 활동을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그래서 낮에 낮술하고 그래서